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대학원에서 펀드를 따낼 것인가. 주로 이공계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 중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노펀드, 그러니까 대학원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입학은 했어요. 어드미션 받았어요. 근데 펀드가 없이 어드미션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고민되겠죠. 왜냐면 미국의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미국 등록금 되게 비싸요. 뭐 주집대라 하더라도 한 학기에 15,000불 정도는 하죠. 한 학기에 한 1,500만 원 이상 한단 말이에요, 학비가. 거기다가 뭐 월세라든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학비가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펀드 없이 만약에 어드미션 받을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교수가 어드미션은 안 주고 우리 랩에서 한번 인턴을 해볼래 라고 제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 어드미션이 확실치도 않은데 자기가 가서 어찌됐든 성과를 내서 어드미션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혹은 아예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펀드를 줄지도 몰라. 혹은 너한테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가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고 결국엔 그 랩에서 자기의 뭐 연구적으로나 수업적으로 따내서 자기가 그 랩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펀드를 받는 사람이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학비가 좀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까지나 주립되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뭐 한 학기에 학비가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하는 그런 정말 학비가 비싼 사립대도 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이제 본인이 살아남는 능력을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릴 건데,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릴 뿐이고, 결국에 이걸 이뤄내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던 당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했어요. 근데 석박 통합을 붙을 만큼의 실력은 안 됐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지원했죠, 미국에. 근데 장학금, 즉 펀드를 받고 입학할 만큼의 실력도 안 됐어요. 그래서 노펀드로 첫 학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즉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한 약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을 들고 왔는데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노펀드로 입학했기 때문에 첫 학기 등록금은 제가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는 반드시 펀드를 따낸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때 펀드를 만약에 두 번째 학기에 못 땄더라면 저도 모든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방송도 하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딸 수 있었던 건 결국엔 그때 두 번째 학기, 그 운명의 두 번째 학기에서 제가 펀드를 따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다 첫 학기 정말 고비였는데 그 고비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입니다. 첫 학기에 노펀드로 입학을 했습니다. 돈도 얼마 없는데 첫 학기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이렇다 할 만한 펀드 제의를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매일 조금씩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그때는 일단 그 석사 첫 학기 입학할 때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어사인 되어 있었던 지도교수는 어디까지나 어드미션 커미티를 통해서 입학만 통보받은 그런 지도교수였지 펀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는 제가 다른 교수한테 펀드를 잡은 거죠. 그럼 제가 첫 학기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자, 첫 학기 그래서 입학을 했지만
명목상 지도교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한 푼도 뭐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의리나 그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지도교수 이외에 다른 지도교수가 펀드를 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정말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는 그런 야생의 늑대처럼 정말 열심히 펀드를 헌팅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학교에 있는 웬만한 교수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펀드 자리가 없냐 계속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제 낚시질에 걸렸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줄 펀드가 없지만 너 하는 거 봐서 줄 수도 있다 라고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겠죠.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정말 먹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을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때 버림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찬밥 더운밥 가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저만 받아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너 하는 거 봐서 두 번째 학기에 maybe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그 교수한테 무작정 찾아갑니다. 첫 학기 때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이제 어사인 되었던 지도교수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 돈 줄지도 모른다고 한 그 교수 랩에 무조건 찾아가서 그 교수한테 그냥 무급으로 첫 학기에 그래서 무급으로 인턴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뭐 받은 거 없이 그냥 무료 봉사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수가 연구하라고 한 거를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줬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지도교수 그 새로 두 번째 학기부터 결국에 그 교수가 저한테 펀드를 주긴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인성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 정말 그냥 이렇게 정말 제 노동력을 먹고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무급으로 제 노동력을 엄청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학기부터 결국에 저는 펀드를 마침내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학비가 뭐 지금은 15,000불 정도 하는데 그때는 13,000불 정도 매 학기 학비였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그 13,000불의 학비가 면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 엄청나죠. 거기다가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조교, 즉 리서치 어시스턴트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 제가 살아났죠. 제가 만약 그 펀드 못 받았으면 저는 지금의 저도 없고 그때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하늘이 도운 정말 운 좋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살아남고 그때 제가 취했던 태도는 지금 첫 학기에 무급 인턴이지만 열심히 해서 반드시 두 번째 학기부터 인정받고 펀드를 받아내자. 그리고 이 랩에서 공식적으로 억셉트 되는 학생이 되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교수가 시키는 거는 정말 군말 안 하고 정말 예스 하고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교수가 시키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정말 그렇게 임했고 교수가 시키는 거는 돈 한 푼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한테 인정받았죠. 자, 그리고 교수가 시킨 일을 할 때 교수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뭘 할 수 있냐고 초이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뭔가 대학원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대학원에 간다는 의미는 뭔가 대학원에서 어드밴스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대학원을 통해서 어드밴스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첫 학기에 펀드를 받을 때 택했던 전략은 이거는 제가 뭔가 이 대학원으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내려고 아니라 제가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제가 뭔가 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교수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프로젝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이 사회에서 뭘 택했냐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회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기계 부품 같은 걸 설계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과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 CAD, 3D CA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3차원으로 뭐 도형 같은 거를, 도면 같은 거 그리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뭔가 더 배울 게 없다 싶은 만큼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수가 그 던졌던 프로젝트 중에 그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 의료 장비를 모델링하는 그거를 제가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다른 걸 선택하면 제가 생소한 거라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처한 케이스는 짧은 시간에 제가 퍼포먼스를 내서 인정받고 장학금을 받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걸 함으로써 제가 딱히 배운 건 없었지만 제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서 짧은 시간에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교수한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일단 잘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원래 미국 학생들 보면은 그 다른 뭐 연구 조교 그 랩에 있던 리서치 어시스턴트들 보면은 보통 미국은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보통 대학원 생활 하더라도 뭐 9시 출근, 뭐 5시 퇴근, 평일에 그렇게 하고 주말엔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첫 학기는 제가 펀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도 제가 쉬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한 푼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완성도의 퀄리티의 일을 교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학기에 펀드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학기에 펀드를 받아냈죠. 자,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짧은 시간에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학기에 또 코스웍을 들었는데, 코스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펀드를 따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학기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부 때 제가 들었던 수업의 그 뭐랄까 성적표를 뽑아가지고 쭉 봤어요. 그래서 학부 때 제가 잘했던 수업이 뭐냐, 그거 위주로 대학원에서 다시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학부 때 기계과를 나왔는데, 기계과 수업 중에 예를 들면 컴퓨터 지원 설계라는 수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대학원에도 그런 학부 때 들었던 수업이랑 비슷하지만 어드밴스드한 과목이 있어요. 학부 때 예를 들면 컴퓨터 지원 설계라는 과목이 있다면, 대학원에는 어드밴스드한 컴퓨터 지원 설계, 이런 어드밴스드한 심화 코스가 있어요. 대학원 학생들이 듣는, 그거를 듣는 거죠. 그러면 학부 때 이미 제가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그거를 들으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대학원 수업을, 첫 학기 수업을 들을 때도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잘했던 거를 또 듣는 거예요. 그 연관된 코스를. 그래서 학점을 잘 받는 플랜이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저는 첫 학기에 학점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바탕으로 나 이렇게 학점도 좋다라고 교수한테 어필할 수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인데, 미리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본인이 이제 붙은 혹은 컨택이 된 교수의 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뭔지 다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교수 랩에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교수가 최근에 쓴 논문들을 적어도 5개 이상 쭉 다운을 받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수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가 뭔지 완전히 숙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넘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빨리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교수가 쓴 최근 논문에서 그 교수가
인용했던 논문들 있잖아요. 그 교수의 논문에 가장 마지막 보면 레퍼런스 란에 보면 그 교수가 또 최근에 인용했던 논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좀 읽어 놓으셔가지고 결국엔 뭐 하냐면 그 리터리처 스터디 즉 문헌 공부를 미리 열심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새로 랩에 들어가서 연구 프로젝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논문 쓸 때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거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이 이 정도까지다 라고 그 현재 기술의 현황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서머리를 해요. 서론에 보통 그걸 넣고 그 다음에 본론에다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하면서 본인이 개발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넣는 거죠. 그게 본론이고 결론에 그래서 내가 제시한 방법이 좋다라고 이제 결론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봐야지만 본론이랑 결론은 나오지만 서론은 미리 그 랩에 들어가기 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론은 결국엔 과거에 이 분야로 기술이 뭐뭐가 있다. 즉 리터리처 스터디, 즉 문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헌 조사는 미리 입학하기 전부터 한국에서 미리 해놓으시면 틈틈이 해놓으시면 미국에 갔을 때 빨리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리터리처 스터디, 즉 문헌 그 정보 조사를 미리 좀 관련된 걸 미리 많이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뭐 워드 파일 같은 데다가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서론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술의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교수를 만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본인이 그 리터리처 스터디한 부분을 그 서론에 딱 보여주고 본론에다가 나는 이렇게 실험을 할 거다 실험 계획을 딱딱딱 본인이 플랜을 짜가지고 교수한테 보여주면 교수가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있잖아요. 그게 사실 미국에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근면성실한 거.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느리고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막 주말에 막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9 to 5라고 그러잖아요. 평일날 9시 출근, 평일날 저녁 5시 퇴근, 그리고 주말에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런 평일의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 안 하기 때문에 첫 학기에 여러분이 펀드를 따는 목적으로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더 있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펀드를 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의 평균적인 라이프로 돌아가시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좀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좀 맞춰서 같이 좀 여유로워지시면 되는데 첫 학기는 본인이 굉장히 궁하기 때문에 정말 액티브하게 열심히 펀드를 따기 위해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고 뭐 과하게 열심히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 끈을 놓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